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저희 연기 1회차 강의 시작할 텐데요. 오늘 좀 프린트를 많이 드렸고 아마 계속 다음 회차에도 프린트는 중복해서 좀 나갈 텐데요. 오늘 한번 드린 거 보시면 강의 계획서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사실은 좀 이렇게 두셔도 괜찮고요. 공부 방법론이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 같이 보실 거고 거기에 제가 강의 계획서 중에 필요한 내용도 기재를 좀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법조문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법전이 없으신 분들은 법전은 이제 구매해서 계속 손에 좀 잡고서 여러 번 읽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준비를 가급적이면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이제 뭐 불가피하게 지참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법조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린 자료에 이제 한급 판례 자료,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제목에 있는데요. 한급 판례 자료, 한급 복습 노트 이렇게 돼 있고요. 자료 다 챙기셨다면 저희 공부 방법론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가입을 해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보니까 대부분 가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가명으로 가입하셨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쪽지로 수강명을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명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카페에 따로 이제 업로드하거나 공지 드릴 거 이제 저희 연기 수강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열어드릴 거라서 이번 주 중에 가입하시고 실명으로 하셔도 되고요. 가명으로 가입하시면 이제 실명을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제 특강을 들으시거나 강의 들으셨으면 조금 내용이 겹칠 텐데요. 겹치는 내용은 저희가 1회차 안에 이제 다 끝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바로 이제 내용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2차 노동법 시험 특징 제가 아마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백지에 내가 시험장에 가서 써야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줄줄줄줄 다 쓰시지 못해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수업 한 번만 듣고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제 학원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겠죠.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때 언젠가는 내가 백지에 이거를 다 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실 때 내가 뭐를 공부했다, 이걸 안다라고 하시는 거는요. 쓸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알 듯 말 듯한데 못 쓴다? 그럼 모르는 거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해를 전혀 못했어도 쓰면은 교수님이 이해도를 사실은 그 아예 못 쓴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내가 쓸 수 있어야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시험은 어쨌든 노동법 전문가를 뽑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노무사한테 보통 뭐 물어봐요? 이게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게 노동법적으로 괜찮나요? 뭐 근로자들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법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교수님들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이 실무에 투입됐을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건데요. 그걸 요약하면은 우리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을 주죠. 그러니까 법전에 있는 내용을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건 1차 때 확인을 하는 거고 법전을 가지고 현실의 노동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를 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일단은 만약에 법조문에 명확하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법조문에 있는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요. 법조문에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법조문에 없을 때 근로자랑 사용자가 서로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다투게 되겠죠. 그럼 다투다가 이게 서로 조정이, 그러니까 좋게 합의가 되면 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동청에 가거나
노동위원회에 가거나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건데요. 이때 분쟁이 생겼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청 아니면 노동위원회 이런 데 가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법관이 뭔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판례에 대해서만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결국 법전 주고 판례 가지고 해결해 봐라 라는 건데요. 염두하실 점, 판례가 존재한다라는 거는요. 근로자랑 사용자랑 어떤 지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근로자가 산정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계산해서 줬어요. 분쟁이 있을까요? 없죠. 회사를 지금 제가 정상적으로 잘 근무하고요. 일도 너무 만족스럽고 회사가 저를 자르거나 뭐 급여를 늦게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하지 않으면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잘 다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실 판례는요. 분쟁이 발생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분쟁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바 같은 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다 보면요. 회사가 다 내 맘 같지는 않죠. 그렇죠. 사업장이. 그럼 그랬을 때 뭔가 법적으로 미비한 게 있다고 해도 바로 뭐 소송 제기하시나요? 아니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뭐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거나 회사에서 법적으로 미비하게 운영하는데 이의 제기를 정식으로 하지 않은 건 그 현실적인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판례가 있다라는 건 이분들은 이걸 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을 만한 실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사자가 무엇에 대해서 왜 다투고 있는지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고자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사례의 사실관계를 읽고 나서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게 일단 1번입니다. 결국은 2차 시험 문제를요, 궁금하시면 한번 저희 카페라든지 아니면 큐넷 가시면 업로드 돼 있거든요. 문제 읽어보시면 사실관계 쭉 주고요. 그걸 써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읽고 뭐를 묻고 있는지 쟁점을 파악하시는 게 1번입니다.